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8년 만에 또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가 곧 정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300명 전원 출석에 찬성 204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다 들어와서 투표를 했고 가결 기준을 단 4표 넘겼습니다. 이 탄핵안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게 전달되는 순간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300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은 3표, 무효표는 8표입니다.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되는데 가결 기준에서 찬성표 4표가 더 나온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8년 만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헌법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활동을 억압하며 내란죄를 범했다는 점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기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출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헌재의 최종 판결까지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그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국민의힘 이탈표 최소 12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투표와 당론 반대를 결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요. 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7표 외에 샤이 탄핵이 좀 더 있었던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 200표를 뛰어넘었습니다. 제적 300명 중 찬성은 204표가 나왔는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해도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찬성표가 나온 셈입니다.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7명보다도 5명이 많았고 기권과 무효표 11표까지 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노웅 대표께서 대한민국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뜻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12표에서 15표를 생각했는데 12표 정도 나온 거는 예상했던 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비공개로 중진 의원 등을 만나 탄핵 가결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6시간가량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도 탄핵 반대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찬성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성과라기보다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처참한 마음입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또 저희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해서 저희 여당 국회의원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표결 결과를 들은 여당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곧장 퇴장해 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방금 전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전달이 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정부까지 차례대로 연결해서 대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으로 가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대통령이 직접 탄핵안 가결 후에 입장을 밝혔죠?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성과를 거둘 땐 큰 보람을 느꼈다며 그동안의 소회도 전했고요. 정치권의 당부도 전했습니다.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대신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저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대통령 직무는 사실상 이제 곧 정지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용산 대통령실로 송달이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건데요. 조금 전 국회 측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앞으로 도착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요. 당시엔 대통령실 전달까지, 그러니까 직무 정지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별도 회의나 간담회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총리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태현 기자, 총리가 이제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국회 탄핵 의결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당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의결서 송달에 2시간 53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약 한두 시간쯤 뒤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3번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곧장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는데요. 기자들에게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전 부처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조규용 복지부 장관에게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되면 오늘 저녁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권한 대행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군 통수권도 한덕수 국무총리로 넘어갑니다. 잠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할 예정이라는데요. 정부도 비상체제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처 상황 김민환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NSC가 오늘 중으로 바로 열릴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되는 대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마저 공석인 만큼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겁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 동향 등 안보 불안 요인을 살피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전군에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과 김명수 합창의장과 통화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방부 장관 또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이 나오면서 안보 불안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국방부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의 사퇴로 김선호 차관이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김 권한대행 주재로 군 주요 지휘관 회의 등을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이 현 상황을 호기로 오판해 무모한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그동안 행사해온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적극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미 정부로 이송된 농업4법 등 법안 6개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관심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모두 지난달 말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들로 정부로 넘어온 후 15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흘 뒤 국무회의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인 셈입니다. 한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총리실 측은 권한 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신다면 제2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입니다. 총리실 측은 특검법 역시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농업 4법 거부권부터 절대 안 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계엄 사태 수사 대상인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총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은 기자, 탄핵 심판이 헌재에 접수됐습니까?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직접 의결서를 들고 헌재 심판민원과를 방문했습니다. 12월 14일 오늘이 탄핵심판 공식 접수일이 됐고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6개월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위원으로 앞으로 법정에 나서게 됩니다. 윤 대통령도 대리인단을 꾸려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헌법재판관들이 바로 심판을 시작합니까? 네, 헌재는 주말이지만 이 관계자들이 미리 출근을 해서 국회 탄핵 가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요, 긴급 브리핑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 분위기부터 전해드리면요, 정막이 감돌았던 이 헌법재판소 사건 접수 직후에 사무처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진행됐던 긴급 브리핑 내용도 전해드리면요,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쯤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심 재판관도 이날 회의 이후에 정해진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소 2주에 한 번 여는 재판관 평일을 수시로 열어서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재판관 경호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전산 추천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심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쟁점 정리부터 결정문 초안 작성까지 재판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채아 기자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2024 헌나 8이라는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헌나는 탄핵 심판에 붙이는 사건 부호로 2024년 헌재에 접수된 8번째 탄핵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도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추천 방식으로 정하는데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을 맡는 문영배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5명 중 1명에게 무작위로 배당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쟁점 정리와 판결문에 해당하는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질의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재판 흐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습니다. 최소원이 만든 자료를 피청구인께서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현재까지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공개 변론 중에도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지금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은 전원 판사 출신이라 누가 맡든 판사 출신이 주심이 됩니다. 헌재는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담 태스크포스도 꾸려 재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원래 9명이지만 재판관 3명이 퇴임해서 현재는 6명뿐이죠. 이 경우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될 수 없는데요. 민주당은 자당 추천 후보자 2명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에 대해서 이달 안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건 지난 10월. 3명 모두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과 1명씩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의 인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준동의 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 재판관으로 임명해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는 현재의 6인 체제를 바꾸려는 겁니다.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한 정지됐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해임안 2017년 3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시적 권한을 갖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월권이라는 해석과 국회 추천목 재판관 임명은 수동적 형식적 절차라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그럼 탄핵 심판의 결론은 언제 나올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뒤에 기각 결정이 나와 직무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일이 뒤에 파면이 결정돼 대선이 치러졌죠. 조금 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심판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신속히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헌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직을 오래 비워둘 수 없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통상 2주에 한 번씩 여는 재판관 회의도 수시로 열어 탄핵 심판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접수 91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63일 만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탄핵 심판에 출석한 적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군 관계자나 국무위원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비상계엄의 정당성, 법리로 제대로 따져보자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단을 물색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평소 큰 신뢰관계를 맺은 법조인 출신 친윤계 의원을 통해 탄핵 심판 대응 준비를 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지낸 전관 출신 변호사를 눈여겨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형사사건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부산 고검장 등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합류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소속 법무법인의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 검사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도 거론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는 헌법 전문가가 없었고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내란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역시 내란죄 대응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내란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안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건데요. 오늘부터 탄핵 심판은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오늘 헌재에 바로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주심 재판관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관들도 당장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가고요. 공개 변론 일자도 곧 정해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16년 12월 9일 사건이 접수됐고 한 달여 만에 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 선고는 3월에 나왔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됐고 첫 변론은 30일 열렸습니다. 선고는 약 한 달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이 탄핵 심판에 출석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재 변론에 출석할 걸로 전해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심판정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에 비유하자면 검사 역할은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데요. 3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자격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계엄을 함께 논의한 증인들과 함께 직접 대면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대통령이 주요 증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 사태 주동자로 알려진 인물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계엄 건의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걸로 알려진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지목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윤 대통령과 대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이에요. 원래는 9명이어야 되는데 이게 재판관이 적은 게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나요? 네, 윤 대통령 관점에선 현재의 6인 체제 유지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의 찬성 의견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이 6명이니까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지금 상태론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민주당 측은 특히나 빨리 이 3명을 충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도가? 네,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이 새로 들어온다면요. 이 3명까지 반대하더라도 인용 결정, 그러니까 파면될 수 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이 2명, 국민의힘 추천은 1명입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추천 재판관이 6명이 되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은 3명이 됩니다. 또 언제 이제 결론이 나올까가 상당히 또 관심인데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달란 취지인데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진 지켜봐야겠지만요.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똑같은 신청을 했을 땐 헌재가 받아주지 않았고 3개월 만에 파면 결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탄핵 심판을 생중계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가능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생중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을 하다 보면 개인의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됩니다. 예를 들면 군 관계자나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거론될 수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공개 변론은 영상을 녹화해서 개인정보를 지운 다음 공개했습니다. 다만 선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대선이 가능한 상황, 헌재가 대선 여부뿐 아니라 대선 시기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 심판 기간을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4, 5월, 늦어도 8월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셈입니다. 대선 날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50일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고 2달 뒤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물밑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여야는 탄핵 인용 결정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각각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확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정에 정상 복귀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 아직 헌재 판결이 남아있어 조심스럽지만 이 대선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치르게 될 수 있는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홍준표 시장, 유승민, 이준석, 전현직 의원도 거론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권 잠룡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선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앞장섰던 만큼 당내 분열 수습과 리더십 증명이 우선 과제입니다. 대선 불출마 의사 먼저 밝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차기 도전도 점쳐집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홍 시장은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두 시장은 현직 지자체장인 만큼 대선에 출마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게 부담입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지방선거 1년 전인 내년 6월 3일 이후 치러진다면 보궐선거 부담은 사라집니다. 범여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도 오릅니다. 이 의원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내년 3월이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만 40대가 된다며 조건만 맞으면 대선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으로 이번에 도전한다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잠룡들 중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건 홍 시장이 유일한 상황. 탄핵에 대한 지지층의 여론 향배가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야권에서는 단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죠. 민주당은 이미 2달 전 집권 플랜 본부를 출범시켰는데요. 비명계 잠룡들도 젠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이미 대권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정 경제 비상점검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외신 인터뷰에선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집권 플랜 본부도 가동 중입니다. 내일의 집권을 향한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성공 고속도로의 구간별 세부계획 작성과 공사를 시작합니다. 친명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사실상 이 대표 대선 조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를 제외하면 이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데 당내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대선 체제로 못 들어간다며 대선 후보 다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탄핵을 외치며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여의도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내란 수계에게 잠시라도 대한민국과 군 통수권과 경제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비명계 대선 주자 목소리가 지금보다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출마 가능 여부는 공직선거법 최종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2심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재판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2심은 내년 3월, 3심도 내년 6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 대표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2심 재판이 얼마나 걸릴지에 달려 있습니다. 2심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증인신문도 이뤄지고 이 대표도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판 준비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 내년 3월 내 2심 선고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1심 결론 이후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따로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내 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3개월 안에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다음 주 중에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조용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헌재 판단이 나오면 사실 곧바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향후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으로 대선을 치르느냐, 아니면 탄핵이 안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느냐입니다. 기각되면 간단하지만 인용될 경우 바로 대선인데 그 시기가 사실 초미의 관심입니다. 맞습니다. 이 헌법에 대통령 건립 60일 이내에 선거 치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 시기가 바로 대선 시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대통령실이 바라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63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탄핵안은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4월 대선도 가능한 겁니다. 벚꽃 대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안 인용 결정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로 인용이 된다면 대선 시기는 약 5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장미 대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반면 대통령실의 계획은 헌법이 규정한 최대 기간 180일 모두 채우자입니다. 이럴 경우 대선 시기는 8월쯤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찜통더위에 진행되는 대선이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경우의 수들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야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까? 맞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여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클 때 치를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선을 치러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치를수록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부 이야기 들어보면 당시 대선 조직도 다 살아있고 당 의원도 당원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언제 치러도 자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야권 잠룡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비명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총리,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표적입니다. 김동연 전 지사 같은 경우, 김동연 지사죠.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강하게 대통령 체포하라는 목소리 높여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독일에서 귀국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 다져놓은 당내에서의 지평 또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좀 넓히는 데에는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뭔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럼? 아무래도 이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정말 대선을 치를 경우 자당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이 부담을 안고 나설 사람 한동훈 대표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오세훈, 홍준표 이런 후보군들도 이름이 나오고요. 또 범여권까지 넓혀서 보면 유승민 또는 이준석 의원까지 범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딱 도드라진 인물이 자리를 잡는 것 같진 않군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대표적 주자로 꼽혔었는데 이번 계엄 사태 이후 흔들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권 내 지지층에서는 일종의 대통령 배신자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고요. 또 일반 여론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할 텐데 친윤의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세훈, 홍준표, 김태흠, 박형준, 이철우 등 이 지역 단체장들도 대선 후보 물망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온다면 다음 대선이 마지막일 거라며 의지도 있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범여권 주자로 거론되죠. 결과적으로는 헌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맞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고요. 또 여론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차기 지도자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를 일단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0% 후반대로 압도적인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긴 한데요. 나머지 여야 후보들 같은 경우는 공이 한 자릿수입니다. 하지만 이 대선이라는 게 결국 1대1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이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거죠. 네, 조현민 차장과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잠시 환호하다가 이내 자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요. 오늘 본회의 모습을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표수가 가결 기준인 200표를 넘자 본회의장 안에서는 잠깐 동안 환호가 터져나왔다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야당 보좌진 등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내질렀습니다. 가결 순간 본회의장 안팎에서 환호가 나왔던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엄숙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 인사!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있어도 진중한 자세를 취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국가적으로 기뻐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가결 직후에는 침통한 표정으로 곧장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김상욱 의원에게 목에 두르고 있던 빨간 머플러를 걸어줬습니다. 김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별다른 고성이나 충돌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긴박한 국민의힘 상황 알아봅니다. 한동훈 대표 조금 전 직무 수행을 한다고 친윤들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조금 전 들려온 소식, 최고위원들은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승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 내에서 장동혁, 진종호,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리자마자 한동훈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됐다고 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가 당론인데 이탈표가 다수 나온 걸 지적하며 어떻게 동지라고 하겠냐고 했고 제 거취를 여러분께 일임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총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대표는 이틀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친윤계 의원들의 요청으로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 참석했는데요. 친윤들의 사퇴 요구에 한 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까지 모두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해체되는데요. 현재 친윤계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까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직후 국회 앞에 집회 연단에 섰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 5당 대표들과 함께 국회 앞 집회 현장을 찾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비명계 인사들도 앞다퉈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새 판 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 12표에 대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기대했던 그 수치에는 한참 모자란 것이고 당이 그러니까 우리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도 조금 낮은 것으로. 오는 16일 수감 예정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탄핵 촉구 집회를 찾았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혁신당은 처음부터 탄핵의 선봉장이었다며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헌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여당 소식 정치부 조용미 차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요, 대통령 탄핵안 표결 관련해서 결국 여당에서 최소 12명이 이탈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견된 수치였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당에서도 일단 2자릿수 정도 이탈 예상했으니까요. 200표가 넘으면 탄핵안은 통과였습니다. 이탈표 8명이 나오느냐가 그래서 관건이었습니다. 오늘 찬성 204표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최소 12명이 적극적 의사로 이탈한 겁니다. 무효나 기권표 11표였습니다. 차마 이 탄핵을 반대하지는 못하게 했다는 의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종일 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반대쪽으로 좀 총력전을 펴긴 했어요, 설득전을. 맞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표결 직전까지 그야말로 마라톤 의원총회였습니다. 점심밥도 도시락을 먹으면서 진행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공개적으로 이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 5-6시간 가까이 한데 모여서 탄핵 반대 논리들을 청취한 건데 의총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뇌당하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반대하는 논리는 뭐였을까요, 의총장에서? 그 부분도 좀 쭉 들어봤습니다. 당을 괴멸시키는 의도를 가진 탄핵이다부터 시작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범으로 적어놓은 탄핵안을 찬성할 수 없다. 또 우리 지지자들도 보고 있다. 아직 내란죄로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쨌든 설득에 총력을 벌였지만 통과를 막기에는 분명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부분의 당론 반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됐어요.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아주 터져나오고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최대한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의원총회가 열렸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찬성 가결 투표를 외쳤던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탄핵 가결 후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이 비상계엄에 대처하지 못한 지도부 총사퇴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도부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지도부 체제 키를 쥐고 있던 장동혁 최고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사퇴 안 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위기가 좀 다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앵커 말씀처럼 그랬는데 방금 전 비공개 의총에서 장동혁 의원, 최고위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책임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희가 계속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진종호, 또 친윤계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포함해서 조금 전 비공개 의총에서 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한동훈 지도부 사실상 붕괴한 겁니다. 친윤계인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탄핵이란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면서 탄핵 찬성하면 자기만 면죄부 받는다고 착각하는 의원들 안타깝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지금 사실상 붕괴한 거라는 지금 방금 저 속보를 전해줬는데 한 대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럼? 한 대표는 조금 전 의총장에 갔고요.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직무 수행하겠다면서 대표직 사퇴 일축한 겁니다. 의총장에서 한 대표를 향한 성토가 이어지자 제가 투표했습니까? 물러나라고 하니 제가 비상계엄했습니까?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한계 박정화 의원, 한 대표의 비서실장인데 방금 전 사퇴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한동훈 체제 해체된 겁니다. 한동훈 대표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 물러나겠다고 하면 사실 사퇴 압박 견딜 수 없는 상황들만 계속 커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벌어진 소식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앞으로 관저에 칩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데요. 경호나 급여 등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대통령 내외는 앞으로 관저에 머물게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대국민 담화 녹화차 대통령실 청사에 잠시 출근한 뒤 관저에 머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회 탄핵안이 통과돼서 곧 직무가 정지가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동 관저나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집회나 시위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경호, 대우 이런 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이 되지만요,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즉, 관저에도 계속 머물 수 있고요, 대통령이란 호칭도 사용 가능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관용차와 전용기, 경호 인력 등 대통령 예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통령 급여 역시 일부 업무 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면서 총리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2번 있었죠. 황교안, 고건 전 총리. 이 두 사례 중 고 전 총리 전례를 따를 것 같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총리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현 기자, 일단 한 총리 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된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의결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송달되는데 그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또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 안정 운영에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자,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얼마나 큰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지가 관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아 대행 체제마다 논란이 되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2016년 당시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하고 민생 현장도 적극적으로 찾아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또 부득이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서 그 공백들을 메워가고 반대로 2004년 고건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상 외교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야당에서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절제된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부처들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합니다.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탄핵이 가결되자 경제팀은 즉각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일 오후 긴급 경제장관 회의와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탄핵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합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 4인이 모여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논의합니다.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계엄 사태 이후 위협받고 있는 대외 신인도를 되찾는 겁니다. 최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와 외투 기업들을 연달아 만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도 접촉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안정적인 경제 관리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국내 경기 대응도 본격화됩니다.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기금을 제외한 570조 원대 예산이 의결되는데 전체 예산의 50%를 1분기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75%를 조기 집행해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1분기에 좀 집중하면은 매수가 좀 침체가 되는 걸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또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을 조기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추경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들을 돕는다든지 중소기업 재기나 기술기업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핵안 가결 직후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당장 해외 각국에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외교부는 국제사회에 전할 메시지를 준비 중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 등 기존의 우리 외교 기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글로벌 국가를 표방해온 우리 외교 방침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취지인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 후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늘 중으로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 등 외교부 인사들은 조금 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시작으로 일본 등 주요국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주요국 외교관들에게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각국 대사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조만간 주요 외신 등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That's another form of democracy, where people can come out in the square and talk to each other without being hindered. Democracy is guaranteed. And it's working properly. 이에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지 시각 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 국회 재봉쇄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여러 번 경찰 수뇌부에 전달됐던 걸로 취재됐는데요.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같이 있던 간부들에게 지시를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밤 계엄사의 포고령이 내려지자 경찰은 국회 출입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그 전에 30분 정도 허용했던 국회의원 출입도 다시 금지됐습니다. 당시 이 조치에 대해 서울경찰청 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청 간부에게 서너 차례 전화로 의견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간부는 알았다고 답한 뒤 이런 의견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지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고 함께 있던 경찰 간부들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조 청장과 함께 있었던 경찰 간부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국회 봉쇄를 주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일단 따르자고 판단했다면서도 실제로는 국회 봉쇄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국회를 출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두 담장을 넘어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죠.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계엄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해 TV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아, TV를 보고 아셨다? 네네. 하지만 검찰이 계엄 선포 전부터 이 사령관이 계엄 계획을 알고 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 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선포 약 40분 전인 오후 9시 50분쯤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령관은 A씨에게 임무가 있을 것 같으니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 사령관 사무실로 오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령 선포 전 조성현 제1경비단장을 소집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136명의 수방사 병력의 현장 지휘관으로 수방사 간부 A씨는 사령관으로부터 사무실에 도착하면 제1경비단장과 참모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계엄 사태의 핵심 지휘관 중 한 명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데 이어 수방사령관까지 사전 파악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 사령관 측은 입장을 묻는 채널A의 연락에 조사 종료 후 변호인을 통해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사령관을 체포한 검찰 특수보는 오늘 이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내란 혐의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체포 시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수사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병을 확보해도 대통령직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관건은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소환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를 통해서도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죄 수사에 필요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가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직무정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현실적 고민입니다. 체포 시도보다는 소환 요구가 먼저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대통령이 소환에 거듭 불응하면 결국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이 조사받을 수사기관을 고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구속 나흘 만에 진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조현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어 저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회유 유인해 진술을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불법 수사를 돕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거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이런 판단 권한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재판에 넘겨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 주장이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변호인 선임계 접수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선임계는 내는 즉시 접수되는데 거부하고 말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김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도 오늘 구속됐습니다. 내란 혐의로 계엄군 지휘관이 구속된 건 여 사령관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안희 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이게 수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자, 경찰은 사실 대통령 체포도 검토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경찰은 어제 처음 윤 대통령 체포를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죠.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경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나 체포 상황으로 대통령 직무 공백이 초래된다는 부담은 내려놓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관저로 가요. 그러면 체포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직무정지가 됐을 뿐 대통령 경호처는 여전히 윤 대통령을 경호하게 되는데요. 긴급 체포는 말 그대로 긴급성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여서 해외 도주 우려가 없는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요, 이거는요. 경찰이 만약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그래도 경호처가 막을 수는 있나요? 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주면 대통령 관저 진입 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수사기관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 관저가 공무상 비밀시설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당시 대치했던 것처럼 경찰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건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경호처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압수수색 때처럼 막을 명분이 약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경호처와 사전 협의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기를 사전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할 가능성을 들어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와 대치하고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로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 확보하려는 자료들이 대통령실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체포 근거가 될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체포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되는 이유고요. 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7시 윤 대통령과 경찰 수뇌부의 4인 회동이 이뤄진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압수물 확보나 압수물 분석도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체포 고려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 주도권 싸움 때문에 섣불리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수사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쪽은 얘기를 들어봤고 검찰 쪽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계엄군 지휘부에서 나온 첫 구속자인데요.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도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고 내란죄 수사에 협조하는 건 내란이나 다름없다며 진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희 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 나라 밖에서도 일제히 속보로 다뤄졌는데요. 먼저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탄핵 가결 직후 미국 외신 반응 전해주시죠.
네, 미국은 현재 새벽 5시 37분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미국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국가원수 부재 상황이 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인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공백이 한국의 외교안보 통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잠재적으로 새 지도자를 뽑는 과정을 시작했다며 국회 탄핵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권역이자 미국의 중요 동맹국인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수개월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하루 종일 여의도와 광화문 시위, 국회 상황을 생중계하며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혹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른 시간이다 보니 미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날이 밝는 대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을 당시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고 그 과정이 법치주의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법치주의를 언급하며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어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표결 결과에 관심이 크다는데요. 김민지 특파원, 일본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NHK 방송은 지난주처럼 정규 뉴스를 중단하고 탄핵안 가결 소식을 1시간 동안 특집 편성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방송사들은 아예 국회로 일본 기자들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선 그동안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한일 관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대일 외교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기존처럼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문재인 정권 시절의 한일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된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우선 현 사태를 주시할 것이지만 한국 정치 혼란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의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상은 탄핵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은 여러 과제를 추진해야 될 중요한 이웃나라인 것은 변함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쿄 도심 신주쿠 한복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역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 낮에도 체감 영하권으로 종일 추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추위는 여전한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1.6도 정도 높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현재 서해안에 내리는 눈과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내일은 경기 남부에도 내립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경남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고 동해안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6도, 광주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청주 6도, 광주와 대구 8도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민은 불행한 역사가 더는 없길 바랐지만 있어서는 안 될 계엄령에 매서운 심판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무장 군인이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하는 일은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계엄의 대가 매서운 심판.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